여보세요, 곽선생. 그 서론이 너무 깁니다. 이제 서론 좀 그만하시고, 피가 잘 돌아야 병이 낫는다는 거 다 압니다. 혈관이 열려야 피가 잘 돈다는 것도 그 모를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피만 잘 돌면 병들 이유도 없고 늙을 이유도 없다는 거, 그 삼척동자도 다 압니다. 도대체 자정요법이 무엇이기에 하루만 공부하면 30년 공부한 의사보다도 앞선다는 말인가요? 종합병원이 포기한 온갖 불치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어서 시원스럽게 말 좀 해보시오. 결론부터 말해보란 말이오.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 하는 겁니까?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 정말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단 말이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론을 제가 곧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자정요법에 대한 이야기는 서론, 본론, 결론이 따로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 자체가 서론이고 본론이고 동시에 결론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 배울 때 말이죠. 자동차 운전 학원에서 결론부터 말해보시오라고 한다면 말할 수 없겠죠. 자동차 운전을 설명하는데 결론이 있고 본론이 따로 없을 겁니다. 아마도. 어쨌든 그 자정요법의 설명도 약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이 설명을 들을 때는 시간이 긴 것 같지만 다 듣고 나면 아주 짧은 시간이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부디 자정요법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제 말씀을 다 듣고 또 관련된 교재를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학습의 순서를 지켜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정요법의 원리 학습을 무시하고 시술하는 방법부터 공부해버리면 곤란합니다. 제가 준비해 놓은 글을 읽어 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신경성 두통이나 만성 두통을 당장 치료할 줄 모른다면 모르는 것입니다. 두통이 재발했다면 그건 치료가 아닙니다. 무슨 백혈병이나 신부전증을 깨끗이 치료하지 못한다면 치료사라 할 수 없습니다. 100살도 못 넘겨서 뇌졸중, 심장병, 신장병, 간질환, 암으로 쓰러지는 사람들, 얼굴에 여드름이 나는 학생들, 공부만 하면 두통을 호소하거나 집중력이 떨어진다는 학생들, 피가 오염되고 돌지 못하는 근본 원인을 쉽게 뿌리 뽑는 방법을 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병으로 고생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이 60도 못 넘겨서 얼굴 피부가 상하고 김이 주근깨 검버섯이 생기는 사람들, 머리에 비듬으로 고민하는 사람들, 탈모로 걱정하는 분들, 이유를 물으면 피가 안 돌아서 그렇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혈관이 막혔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신기하죠? 누구나 쉽게 하는 말로 피가 안 돌면 병이 온다는 걸 그런 말을 하면서도 막상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어설프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확실히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사나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에 비듬이 왜 생기냐고 물으니까 비듬균 때문이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물론 엉터리 대답이죠. 비듬균 때문에 비듬이 생긴 것이 아니고 비듬이 있기 때문에 비듬을 먹고 사는 비듬균이 서식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요. 토끼가 있기 때문에 풀밭이 생기는 것이 아니죠. 풀밭이 먼저 있으니까 그곳에 토끼가 와서 풀을 뜯어먹고 노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비듬균이 있기 때문에 비듬이 생긴 것이 아니고요. 비듬이 먼저 있기 때문에 비듬균은 나중에 그곳에 모여 사는 것입니다. 비듬균이 없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차이는 비듬균이 심한 사람과 아닌 사람인데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장이 튼튼하여 음식을 소화시켰다 할지라도 신장이나 간장이 나쁘면 체세포가 영양분을, 특히 유지방 같은 이런 영양분을 흡수하지 못하여 두피로 나와서 마르고 굳어버린 것이 비듬입니다. 얼굴 피부에 기계름이 끼는 이유도 이와 비슷합니다. 현대학은 설명을 못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정요법으로 보면 모든 병은 건드리면 낫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현대학은 비듬균을 죽이는 약물을 개발하느라고 수십 년 세월 동안 고급 두뇌들이 연구를 거듭해왔습니다. 비듬균을 죽인다고 비듬이 없어지겠습니까? 풀밭에서 뛰어노는 토끼와 벌레를 죽인다고 풀밭이 없어지겠습니까? 비듬균을 약으로 죽이면 가려움이 사라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듬약은 비듬을 일시적으로 없애는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하는데요. 비듬약이 비듬을 없애는 것은 비누가 피부에 생긴 기름때를 없애는 것 이치와 같습니다. 비누가 기름때를 없앨 수는 있어도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는 것처럼 비듬약이 비듬을 근본적으로 안 생기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비듬약으로 비듬을 제거하고 나면 비듬은 또다시 생긴다는 것이죠. 시중의 모든 비듬약은 비듬을 안 생기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생긴 비듬을 치워주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일종의 비누와 같은 것입니다. 비듬을 원천적으로 치유하여 안 생기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자정요법뿐입니다. 비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모든 병의 이치가 이와 같은 것입니다.
무좀도 그렇습니다. 무좀균 때문에 무좀이 걸린다고 설명한다면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정요법의 설명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무좀균이 존재하기 때문에 무좀이 걸린다면 모든 사람이 무좀에 걸려야 하는데, 감기도 그렇죠. 감기 바이러스 때문에 감기에 걸린다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감기에 걸려야 합니다. 걸려 있어야 합니다. 무좀균이나 감기 바이러스는 이 순간에도 모든 인간들의 몸속에 있고 몸 밖에 물, 공기, 음식물에도 돌고 있습니다. 태행성 관절염이 왜 생기냐고 물으니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하는 대답은 나이를 먹으면 어쩔 수 없이 찾아오는 것이라고 대답하죠.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당분간 진통소염제를 먹다가 더 심해지면 수술을 해야 하고요. 더욱 심해지면 무릎을 잘라내고 인공관절로 바꿔야 합니다. 그건 선택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혈압이 왜 오느냐고 물었더니 혈관이 막혀서 그렇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으니 머리에 혈관이 터지면 위험하니 심장을 약하게 하는 약, 일종의 마취제입니다. 약을 먹어야 하고, 그 외에도 뭡니까? 흥분을 억제하는 그런 신경 안정제도 먹어야 한다고 하죠. 고혈압 환자가 약을 끊으면 그때는 죽는 날이 될 수 있다. 고혈압 환자는 절대 중간에 약을 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적으로 알려진 그 상식입니다. 마취제를 장기 복용하면 여러 합병증이 찾아오죠. 피가 잘 안 돌아서 고혈압이라면 피를 잘 돌게 해야 하는데 현대의학에서는 방법이 없습니다. 혈전을 녹이는 약도 먹여보지만 신통한 효과가 없습니다. 막힌 모세혈관에는 그 어떤 약도 침투를 못하기 때문이죠. 약의 부작용이 더 걱정입니다. 동맥혈관을 수술한다 할지라도 혈압은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심장을 약하게 하는 약을 먹어야 하는 것이 첨단 현대의학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자정요법 앞에는 고혈압은 병도 아닙니다. 건드리면 낫는 것입니다. 재발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대의학에서 고혈압은 죽음의 병이죠. 입으로는 혈액순환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이 종합병원들입니다. 막혀버린 수천만 수억의 모세혈관들을 수술로도 해결할 수가 없고 첨단의학의 장비로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자연의 힘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혈관이 막히는 것은 자연현상이죠. 자연의 현상은 자연의 힘으로 해결해야 풀리는 것입니다. 자정요법, 자연정혈요법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이 자정요법의 두 가지 기능을 말씀드릴게요. 약물이나 주사를 이용하지 않고 자연의 간단한 원리 하나를 이용하여, 하나는 피를 맑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수십억, 수백억 개의 모세혈관에 막힌 찌꺼기를 자연의 이치로 제거하여 피를 잘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많은 시간도 걸리지 아니하고, 그리고 부작용이 없다는 것은 그 누가 봐도 명백한 것입니다.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의사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신이 자연의 섭리로 만든 것이죠. 사람의 질병은 의사가 만든 약이나 기계로 치료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의 법칙으로 치료하면 기적처럼 낫는다. 무슨 뜻인지 느낌이 오죠. 유혈은 역류수라, 즉 피의 흐름은 물의 흐름의 반대라는 뜻입니다. 물은 천년 만년을 흘러도 막힘이 없는데 인간의 피는 100년도 흐르지 못하고 막힘으로써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깊은 산 옹달샘에서 솟은 물은 낙엽과 풀 사이를 통과하여 계곡을 지나서 실개천을 지나서 강물로 바다로, 또 어떤 것은 정수장에서 출발하여 수도 파이프와 배수관을 거쳐 골목길 하수도를 지나서 청계천과 한강 물고기를 만나고 인천 앞바다로 흘러갑니다. 천년을 흘러도 만년을 흘러도 막히지 않는 이유는 좁은 곳에서 출발하여 넓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이죠. 만약 바닷물이나 강물이 거꾸로 흘러서 하수도와 수도 파이프로 들어온다면 배수관과 수도 파이프는 붕어, 잉어와 쓰레기로 콱 막혀버리고 말 것이다. 계곡도 막히고 바위 틈도 막히고 옹달샘도 다 막혀버립니다. 인체의 피흐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인체의 피흐름은 강물이나 계곡의 물이 흐르는 그 이치와 반대라는 것이죠. 심장에서 출발하여 대동맥을 거치고 가지동맥을 지나서 모세혈관을 통과하는 것이 피흐름입니다. 물흐름과는 완전 반대죠. 강물 속에는 물고기들이 있고 떠내려온 낙엽과 쓰레기도 있듯이 혈액 속에는 맑은 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백혈구도 있고 적혈구도 있고 갖가지 노폐물과 찌꺼기들이 있다는 것이죠. 세균이나 중금속과 싸우다가 사망한 백혈구의 시체와 산화, 흡수 또는 소화되지 못한 지방과 단백질, 체세포의 배설물, 죽어버린 체세포, 항생제, 진통제 등의 각종 화학물질, 이루 다 헤아릴 수 없는 오염물질들이 끈적끈적 뒤엉겨서 피 속에 떠다니다가 모세혈관에서 조금씩 걸려서 막히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15살 이상의 청소년들도 심각합니다. 여드름, 두통, 집중력, 감퇴, 비듬, 비만, 사춘기의 고민에다가 운동 부족이나 영양 과잉 섭취, 패스트푸드 소비, 급증과 자연과 멀어진 생활과 학업의 스트레스나 공해 속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죠. 15세 미만의 어린이도 어떤 병으로 고생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청소년들에게 신부전증,
암, 당뇨 환자가 의외로 많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정요법으로 여러분 치료하고 예방하시기 바랍니다.